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슈퍼 사이클이에요. 이런 투자 속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독식이 탁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기술 혁명들은 한 5년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부터 금융시장에 있어온 EF 파트너스 대표 이희건이고요. 지금은 이희건 경제TV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저는 지금이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반도체 설명을 드렸지만 업황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주가는 빠져 있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 한 30% 빠졌거든요. 이 정도 빠졌으면 충분히 올라갈 걸로 보고 실제로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한 89조 나왔는데 이거 시가총액으로 한 12개월 선행 PR 더 안 증가하고 3분기 89조, 4분기 89억, 그 다음에 내년 1분기도 89조씩 계속 나온다. 더 높게 나오겠지만 이렇게만 잡더라도 12개월 선행 PR이 5배가 안 돼요. 이게 5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는 20배가 넘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4배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에 맞추면. 그게 아니더라도 글로벌 IB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은 마이크론, 삼성전자보다 실적은 더 안 좋지만 선행 PR 한 15배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5배니까 2배. 더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만큼 저평가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업황을 본다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실 주가는 바로 V자 반등은 조금 어려워 보여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잖아요. 그게 워낙 빠져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상승을 하려면 이 매물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냥 이게 없다면 계속 10%, 20% 올라갈 건데, 쉽게 말해서 레버리지 ETF가 생기고부터는 삼성전자가 10% 상승했다. 레버리지 ETF 들고 있는 사람이 오늘 20% 오르네 그러면서 매도를 할 수 있죠. 단타 세력들도 많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워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거 소화하면서 사실 점진적으로 좀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거나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배 ETF 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본주 흔들릴 때마다 지금 가격은 계속해서 모아가도 충분히 업황이라든가 실적 본다면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업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반도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 속에 있고요. 또 이게 AI 인프라가 계속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요게 D램 익스체인지 인덱스 주봉 차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D램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차트를 보면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 그리고 7월 들어왔어도 정말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D램 만들면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마진이 남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식당에서 10,000원 주고 팔던 게 10만 원 받는다고 보면 떼돈 버는 거지요.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슈퍼 사이클이에요. 어떤 가격이 1년이 안 돼서 10배 올라가고도 더 계속 상승을 한다. 이건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슈퍼 사이클은 보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슈퍼 사이클, 여기에 올라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 주도주는 뭐니 해도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대신 너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주가도 움직이니까 이거 피크 오는 거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는데 지금은 피크 걱정할 때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89조. 글로벌 기업 중에 세계 1위, 그만큼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고요. 또 하나의 반도체 기업인 요거 6월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매 연도마다 6월 매출액을 그래프로 그린 거거든요. 보면 TSMC도
그러면서 엄청나게 매출이 높아져요. 이 얘기는 D램이든 파운드리든 상관없이 투자 사이클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좋아질 때는 여러 가지 노이즈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시장 중심에 있는 반도체 많이 조정이 나온 위치니까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다음 화면 또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지난주 메타가 AI 투자 줄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반도체주들이 한번 출렁했거든요. 그런데 7월 14일 날 메타가 이제 하이페리온이라고 메타가 짓는 데이터 센터 중에 가장 큰 규모고요. 요게 전 세계 AI 인프라 투자 중에서도 최대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2배로 늘리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투자는 끝없이 경쟁이 이어날 수밖에 없고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 메타도 있고 구글도 있고 오픈 AI도 있고 엔트로픽도 있고 이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중에 확실한 성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성능이 다들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드웨어 성능도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AI 모델 성능 지수 보면 요거 메리츠 정권 리서치인데 보면 지금 엔트로픽이 60점으로 1인데 오픈 AI가 59점으로 바로 붙어 있어요. 거의 성능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또 의외로 스페이스X의 AI도 54점으로 순위권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도 51점, 구글, 제미나이 50점. 거의 비슷해요, 성능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경쟁을 펼치고 성자 독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조금 다르게 메타가 나는 이제 AI 경쟁 안 하겠다, 손 털고 나가겠다 하는 순간 주가 박살 날 겁니다. 지금 AI 혼자 안 하겠다고 그럼 뭐 먹고 살 거냐 미래에.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런 투자 속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독식이 탁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님 같은 경우는 성자 독식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것도 보지만 제일 중요한 D램 반도체 가격, 제가 앞에 보여드린 가격 차트 한번 보면 D램 가격이 앞에 보여줬는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5주 이평선 주봉 차트니까 타고 계속 상승을 하는데 어느 순간 가격이 제가 검은색으로 예상으로 그렸는데 확 깨고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시장은 먼저 느끼거든요. 이거 성자 독식 나오고 AI 투자가 약해지겠는데 그러면 가격이 먼저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뭐 7월 들어와서도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뭐 계약 자체도 삼성전자가 높게 또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3분기 실적도 좋다. 이런 상태니까 뭐 반도체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대신 주가가 빠져 있다. 그러면 또 매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승자 독식 구조가 나올 때까지 보면 될까요? 우리가 인터넷 검색 보더라도 구글이 성자 독식을 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성자 독식하고 그 앞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다 없어지고 결국은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처럼 많은 지금 AI가 있지만 결국은 성자 독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큰 흐름은 끝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중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저보고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뭐 이런 질문하고 비슷해요. 사실 뭐 우리가 부모님 다 사랑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어떤 게 좋나 따지기 전에 반드시 하나는 포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가 많이 따라왔어. 삼성전자 역전까지도 막 나오고 했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거의 시가총액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대신 많은 증권사라든가 리포트를 보면 내년에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보다는 높게 나와요. 쉽게 말해서 내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삼성전자가 1위, 2위가 엔비디아, 한 3위가 SK 하이닉스 요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측면으로 본다면 뭐 삼성전자가 좀 뭐 유리한 측면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여러 가지고 또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역량으로만 움직인다 그러면 탄력적인 건 뭐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더 있을 수 있고 좀 안정적이다 그러면 삼성전자고 어느 거든 상관없이 뭐 하나 정도는 포트에 담는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는 나스닥에 상장하고
상장하고 삼성전자는 왜 상장하지 않은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거 발행되는 주식을 미국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것보다 미국에 상장되면 어떤 글로벌적인 효과도 많이 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뭐 TSMC라든가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ADR 통해서 상장을 하고요. 이게 뭐 사실 처음 아니고 뭐 우리나라 포스코라든가 뭐 LG 디스플레이를 하니까 많이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장하기가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단일 품목이니까 공시라든가 모든 게 거기 맞춰서 하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워낙 넓어요. 이거 하나하나 요건 맞추기가 만만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SK하이닉스보다는 상장할 때 훨씬 복잡한 것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들 가전버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잘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삼성전자는 아직 상장할 계획은 없다 하는데 시장에서는 또 상장하지 않을까 바라보는 시각이 높고요. 최근 하이닉스 상장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급에 긍정적일까요? 가장 주식적인 이론으로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K하이닉스 ADR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SK하이닉스 주식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체 SK하이닉스는 하나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우리나라에 있고 하나는 미국에 있으니까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건 물량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또 환율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 상장되고 반도체도 높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더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차익 거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똑같은 어떤 기업인데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다 그러면 높은 거 팔고 낮은 거 사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게 균형을 맞춰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나라 본주지요. SK하이닉스 살려고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비싼 미국 거보다는 우리나라 거 똑같은 SK하이닉스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에서 높게 올라가 준다면 수급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미국계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거 팔고 미국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느 쪽이 더 강하냐. 뭐 쉽게 말해서 지금 TSMC 같은 경우도 대만보다는 미국이 더 프리미엄 붙고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는다 가정을 하면 상장이 수급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다. 또 새로운 밸류에이션이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마이크론보다도 기업이 좋은데 저평가돼 있으니까 같이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마이크론처럼 밸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미국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도 따라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예전 가격대로 떨어질 일은 없을까요? 이게 이제 지금 노이즈가 끼는 많은 좀 논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게 과거의 생각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반도체라 하면 사이클 산업이라고 많이 인식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건 뭐고 하면 같은 경우는 범용이랐거든요. 그래서 향후 저 한 20년 동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만들기만 하면 누구나 가져와가 쓰는 시대니까 물량을 많이 만드는 기업이 유리하니까 캐파 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캐파가 많이 지어지면 반도체 가격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드는 회사는 3사니까 암묵적으로 또 감산을 해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다 보면 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캐파 늘리면 떨어지고 이게 20년 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거든요. 이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금융시장 한 20년 이상 있어 왔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사이클 주니까 반도체 가격이 높을 때 팔고 바닥일 때 산다. 이게 정석이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이클 산업이 아니고 성장 산업으로 바뀌었어요. 차트 보면 이 사이클을 무시하고 성장 산업으로 막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럼 과거처럼 지금 질문하듯이 가격이 훅 떨어질 수 있냐? 이렇게는 안 돼요. 가장 큰 이유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포 같은 경우는 범용이 아니고 고객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에 맞춰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많이 미리 지을 수가 없어요. 과거 범용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와가 쓰면 되는데
HBM은 주문형이니까 주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거니까 이러니까 캐파 싸움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만큼만 공장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지. 물론 지금은 AI 슈퍼사이클에 그 물량 맞추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캐파 싸움이 나오기가 어렵다. 요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보다도 똑똑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구매자입니다. 지금 뭐 빅테크라든가 이런 애들이 제일 반도체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구매자가 시장을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데, 과거 사이클 산업일 때는 비쌀 때는 기다리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짧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장기 계약이 50% 넘어가요. 이 얘기는 구매자가 최소한 반도체가 유지되거나 더 상승하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매출의 지금 50% 이상은 장기 계약. 그래서 구매자가 장기 계약을 하고 있다. 이건 가격이 쉽게 급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계약하면 보통 한 3년에서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 계약이 일어나고 삼성전자는 아예 장기 계약을 많이 안 받고 있거든요. 안 받는 게 유리하다고 인식을 하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사실 뭐 갑자기 가격이 떨어질 확률은 많이 낮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리포트가 나오는데 많이 포커스가 돼 있고 이제 AI 투자 인프라가 끝나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러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핸드폰보다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로봇이 몇 년 뒤에는 또 대체한다, AI로. 그러니까 또 큰 시장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로봇 산업이 한 2, 3년 뒤에 일어나게 되면 또 AI만큼 또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가 생기게 되니까 그때 또 모자리게 된다. 이런 시각들도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한 번에 훅 빠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거의 금융위기를 봤을 때 그때와 지금의 상승, 하락은 다를까요? 지금 상승은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이렇게 높은 적도 없고 역대급으로 빨랐고요. 그 다음에 항상 상승장에서는 2003년에서 2007년도 정말 대세 상승이랐거든요. 이때도 되돌아보면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때는 조선철강화학이 움직였고요. 그 중에서도 자고 일어나면 조선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왜 조선주만 가냐? 쉽게 말해서 2006년에서 2007년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인데 그때 현대중공업이죠. 차트 보면 물을 뿜고 상승을 하거든요. 이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이처럼 항상 대세 상승에서는 주도주가 끝까지 갔어요. 왜 이것만 가고 넘어갔냐 해도 끝까지 가고 결국 조선주가 무너지면서 그 대세 상승이 끝났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뭐 어쨌든 지금 주도주는 반도체니까 주도주가 무너지면 사실 다른 거 보유하고 있어 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또 상승을 한다면 주도주가 상승을 할 거니까 이게 이제 오랜 상승장을 봐왔을 때 제가 느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도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주도주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신호 이런 것들은 찾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신조선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좀 정체가 됐고요. 정체가 되면서 좀 흔들렸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 가격 상승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업황은 틀리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게 반도체 가격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지금은 기술혁명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기술혁명 사이클 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본다면 제일 먼저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이때는 이제 인터넷이 처음 깔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때도 나스닥 주가가 한 5년 상승을 했어요. 인터넷 95년부터 2000년 IT 버블 터지기 전에 한 5년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2010년대도 클라우드 혁명, 지금 우리가 아는 팡, 메타버테스 이런 애들이 한 5년 상승을 하고 또 쉬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나오고 한 4년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술 혁명들은 한 5년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남았다. 뭐 이런 패턴들로도 또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걸로 보면 지금 우리 시장 지표는 적은데 미국 시장 지표들은 보면 레버리지 사용, 빚내서 사용하는 게 평소보다 한 200% 올라가게 되면 위험한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도 한번 보시면 많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본다면 본들이
아무래도 줄어드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불리하지만 컨트레서 우리 시장은 또 외국인 수급도 중요하거든요.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본다면 뭐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자를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돈들이 이자 많이 주는 돈 우리나라로 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은 강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화면 보시듯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강세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환율이 강세로 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환수익이 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1달러 주고 1,500원에 들어왔는데 환율이 강세로 가서 1,000원이 됐다 그러면 나갈 때는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받고 나간다. 500원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들은 환수익이 나기 때문에 표에 보면 파란색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매도를 하다가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조금 어렵지만 미국은 반대 상황입니다. 요번에 경제지표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하회하면서 미국은 금리 인상할 확률이 확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인상 안 하고 우리는 금리 인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시장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 지금 매수 기회일까요? 확실한 매수 기회로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코스닥이 어떨까? 컨트레서 코스닥 시장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연동이 되니까 반도체 장비주가 현재 어떤 위치인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016년부터 한 10년간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상 한 번에 확 하락하면서 30% 이상 하락한 위치를 제가 표시를 했거든요. 보면 2번이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 코로나 때 주식 하신 분은 기억하실 건데 코로나 사태 나고 어마어마하게 공포스럽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때 주봉 차트상 제일 고점에서 제일 저점이 39% 하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39% 하락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하락의 원인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면서 자금 블랙홀이 났죠.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자금이 꼬이면서 업황이라든가 펀더멘탈이라든가 기업 실적 상관없이 다 하락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급에 따른 비정상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코로나 때도 39% 저거 거의 비정상적인 하락이랐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주봉 차트 한번 보면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4년대도 보면 푹 하락을 하고 마지막에 이때는 엔캐리 트레이딩, 뭐 청산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훅 빠졌죠. 강하게 빠지고는 시간이 걸렸지만 큰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 2019년대 저 때는 트럼프 당선되면서 중국하고 무역 분쟁 처음 일어났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30%훅 빠지고 그러고도 반등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하락했을 때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역사적인 매수 기회였다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각은 39% 빠졌다 이런 위치에서는 코스닥 매수 기회다. 주식 용어로 쉽게 말하면 빈집털이 할 때다. 뭐 매도 떨어지고 뭐 주인 없이 다 빈집이니까 가가 털면 된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역대급 어렵지만 지금은 매도하기보다는 매수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어떤 섹터 매수해야 되냐가 중요한데 제가 앞에 1부에서도 반도체 얘기 정말 얘기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결국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 어떤 걸 매수하면 좋을까요?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정부 정책적인 측면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차트 보면 하락을 하다가 지금 바닥권에서 덜컹덜컹 하고 있거든요. 빨간색 표시해 있는 거 보면 하루에 5% 이상씩 확확 움직이는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이번 주 보더라도 급등락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 코스닥을 누가 꺼짓고 상
상승을 시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수급은 이렇게 미리 들어오기 때문에 코스닥이 반등 나올 때 이때 주도적으로 반등을 했던 섹터가 향후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일어날 때 주도 업종으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표시했는 요날 가장 크게 움직인 게 역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첫 번째 화살표 그날인데 보면 요거 시가총액 3천억 이상 반도체 주 중에 한 15% 이상 상승한 종목 제가 표시를 했거든요. 보면 반도체 섹터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이날 거의 뭐 압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7월 15일에는 또 반도체 소재주, 장비주도 움직였지만 또 소재주들도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코스피 시장은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주 결국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특히 지금은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업종 섹터들을 보더라도 반도체 섹터가 지금은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인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원래 바이오가 훨씬 높았다가 반도체가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은 약간 역전이 됐거든요. 그처럼 코스닥이 상승하려면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 섹터가 움직여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보면 7월 15일 날 보면 반도체 소재 부품주 중에서는 월덱스가 가장 강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런 종목들 차트를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 월덱스 차트가 제일 강할 겁니다. 사실 강해서 좀 불안하다 이런 거보다는 지수가 바닥권에 있을 때는 차트가 좀 강한 종목, 요런 종목을 매수했을 때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 이런 애들이 또 본격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보다는 지수가 바닥권에 있을 땐 먼저 튀어나가는 애들 관심 가지는 게 좋고요. 그 다음 7월 10일 날 기준으로 보면 튀어나간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요런 애들 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코스닥 지수가 한 고점 대비 39% 빠져가 바닥권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수보다 강하게 주가가 버티거나 또 주가가 21이동평선 위에 있거나 강하게 버티는 종목, 그 다음에 실적 대비 아직도 저평가라든가 요런 종목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번 보면 요게 이제 7월 10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상승률 있고 그 옆에 주가가 21이동평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러니까 주가보다 강한지 안 강한지, 그 다음에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늘어났는지 맨 가에, 그 다음에 영업이익 기준 지금 코스피 PR이 한 3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확 낮아다 그러면 저평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또 비교하면서 좋은 종목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사실 오늘 목요일 녹화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때 또 급락 나올 때는 또 다 같이 급락이 나와요. 대신 앞에 강하게 갔던 종목이 급락이 나오면 다음 또 지수가 움직일 때 또 강하게 틀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강하게 움직인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 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제가 이제 앞에 설명 딱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요 종목군 속에서 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요. 반도체주가 코스닥 승강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받고요. 사실 이것도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사실 코스닥이 이렇게 어려울 때 원래는 7월 달에 코스닥 승강제 발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딱 정부 정책 나오면 분위기 좋게 상승할 수 있을 건데, 이것도 뭐 이해관계가 많이 몰리면서 벤처캐피탈 이런 애들이 그러면 프리미엄 안 들어가는 기업 돈 구하기 어렵지 않냐 막 들어오면서 이게 발표가 9월에서 10월로 또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뭐 요런 정책이 나오면 왜 요런 정책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런 정책들 속에 가장 수혜주는 뭘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제 생각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코스닥 승강제가 뭔지 요걸 알아야 되잖아요. 보면 이제 코스닥 기업들을 프리미엄 기업, 스탠다드 기업, 관리공 기업으로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관리고는 쉽게 말해서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 1,000원 미만 동전주 퇴출시키겠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낮은 거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돼가 거기 가능성이 높은 애들 이걸 이제 관리군으로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코스닥 일반적인 코스닥 기업은 스탠다드에 다 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탠다드 기업 중에 정말 좋은 기업 영업이익 잘 나오고 시가총액 큰 이런 기업 한 80에서 170개 정도를 프리미엄 기업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왜 굳이 나눌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코스닥을 끌고 가긴 가야 되는데 모든 기업 끌고 가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 확실한 기업, 프리미엄 기업 중심으로 한번 코스닥을 땡기겠다. 이런 전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기업 너가 잘 만들면 프리미엄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기업 키우고 프리미엄 올라오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주가 잘 갈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프리미엄 기업에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얼마나 포함됐냐가 반도체 섹터들 얼마나 수혜를 받느냐 이거하고 직결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프리미엄 기업이 어떻게 된다 이거 사실 알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안 되고요. 대신 요 코스닥 성강제 관련해서 많은 증권사 리포트들이 올라오는데 요 리포트들을 다 팔로우를 했더니 또 가장 잘 돼 있는 리포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몇 개 추려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유한타 증권 리포트가 가장 심도 있게 나왔더라고요. 유한타 증권에서는 일본도 비슷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제도 또 우리나라 특성까지 다 감안을 해서 프리미엄 기업은 요런 기업 정도로 될 거다. 그러면서 뭐 유동성이 많다. 쉽게 말해서 시가총액 상위 한 25%. 그 다음에 또 뭐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 재무.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또 요렇게 다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 조건에 맞는 기업을 딱 봤더니 옆에 보면 반도체주가 50%를 차지. 이 프리미엄 업종 비중을 보면 즉 이 얘기는 이번 코스닥 승강제의 최대 수혜주가 반도체가 될 확률이 높다. 이걸 레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확실히 아무래도 지금 뭐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 게 반도체 섹터니까 정부 정책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프리미엄 예상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상하기보다는 앞에 유한타 증권이 반도체 가능한 종목 리스트까지도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거기에는 종목만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 그 종목들 뭐 시가총액 순위 요거 7월 10일 기준이고 그 다음 뭐 1분기 실적 발표가 돼 있으니까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맨 뒤에 그 다음에 뭐 단기순이익 기준 앞에 제가 코스피 PR이 30배라 했으니까 그거보다 얼마나 고평까지 낮은 뭐 저평까지 알 수 있게 한눈에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유한타 정권에서 정권사 정보력들도 있고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 8종목 중에 많은 종목들이 프리미엄 기업으로 포함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살펴보고 특히 시가총액은 늘 변하거든요. 주가가 오르면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한 170개 많게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한 시가총액 한 100위 안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 지금 앞에 실적 잘 나온 것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높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종목은 시간 내서 표 만들어 왔으니까 여러분들 요 표 참고하셔서 보신다면 뭐 충분히 좋은 종목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보면 코스닥 100위권 안에 순위 있고 요건 요 표에서 100위권이 아니고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영상을 봤을 때 현재 100위권에 있는지 아닌지 순위는 계속 바뀌니까요. 그 100위권에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PER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요거 한 30보다 훅 낮다. 그 다음에 저 옆에 보면 작년 1분기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크다. 요런 기준으로 보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부정책 3대 메가 프로젝트 최대 수혜주주는 어떤 반도체주일까요? 사실 이번 메가 프로젝트는 뭐 워낙 큰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항상 정부 정책 큰 프로젝트가 나오면 수혜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면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에 반도체 부분만 제가 이렇게 빼왔거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은 호남이나 충청도에 대규모 반도체 팹, 반도체 공장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호남이나 충청도
정도에 만들겠다. 그러면 뭐 뚝딱 반도체 공장 지을 수 없거든요. 용지 확보해야 되지. 거기에 전력 갖춰야 되지. 지금 뭐 말들이 많은 용수 제대로 되는지 봐야 되지. 이런 거 다 갖추고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려면 최소 한 5년 뒤에 공장이 지어지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들 수혜는 뭐 최소한 한 6년 뒤에 수혜가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반도체주들이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는 받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대신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할 때 보도 자료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막 짓고 있거든요. 이거 빨리 지하라는 겁니다. 이거 지하야 끝나야지 충청도나 호남에 반도체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보면 원래는 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삼성전자 완공 시점을 한 7년 빨리 땡기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12년 땡겨가 5년 내에 생산 능력 2배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게 앞에 나와 있거든요. 보도 자료에. 그렇다면 빨리빨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어진다면 이건 반도체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거든요. 반도체 장비주들한테. 그래서 이거 5년 끝나면 5년 뒤에 또 호남이나 충청권 또 이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장기적으로 큰 모멘텀 안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전공정 중심으로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보면 전공정 장비 또 뭐 전공정 소재 부품 후공정 장비 또 후공정 소재 부품 중에 전공정 장비주들이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장비를 바로 엮기 전에 클린룸 시공을 해야 됩니다. 워낙 미세를 하니까. 그래서 반도체 클린룸 시공하는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은 뭐 공장 어떤 단축이 빨라지니까 계속 물량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그래서 뭐 제가 앞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좋은 종목 설명을 드렸고 또 정부 정책 성강제 가능한 종목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 중에 전공정 장비주라든가 클린룸 장비주면 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래서 이런 쪽 뭐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지금은 전공정 장비, 그 다음에 클린룸 시공 이런 쪽 좀 더 압축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